예, 그 115쪽에 아까 좀 설명을 조금 이제 하다가 좀 말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15쪽을 다시 좀 펴보세요. 115쪽에서 이제 평안도 방언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구대음을 겪지 않았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전설모음을 겪지 않았다도 이야기했어요. 듣은 규칙, 그래서 듣다, 듣고 듣으니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들으니가 아니라. 이것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고추를 후추가 아니라 이게 위치가 바뀐 거죠. 후추를 고추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 그 후추 고추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걸 좀 잘 보세요. 그 108쪽 보세요. 108쪽에 거기 이제 중간에 9번 그 물건은 값이 사서 못 사갔수다. 그 밑에 있죠. 표준어의 고추와 후추는 이 방언에서 달리 나타난다. 표준어의 후추는 이 방언에서 고추라고 부른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경도 방언 잘못된 것은 그 2번의 경상도 방언처럼 의와 어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세요. 경상도 방언은 의와 어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함경도 방언은 이와 달리 어와 오 및 의와 우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나왔죠.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방언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음악을 여기 경상도 출신 음악 이런 걸 발음을 하면 어막 이렇게 어막 이해가세요? 음악을 이 의 발음하고 어 발음이 이렇게 구분이 경상도 출신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역.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번역이. 참 별걸 다 배우죠. 근데 국문학을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국문학 범위가 넓은지는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는 아직 폼도 안 잡았어요. 한 3학년 1학기 정도 가보시면 야, 이 국문학이 정말 방대하구나. 그걸 아실 겁니다. 자, 118쪽에 이제 보면 이제 번역이죠.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로 잘 번역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있어요. 첫째 줄. 가장 이상적인 번역은 원문에 담겨 있는 사상과 감정이 국어 번역을 읽는 독자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번역이다. 당연한 거죠. 그 나라의 말 잘 번역하는.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 첫째 줄.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다. 밑줄. 그래서 이제 그 한 네 줄 내려오면 버킷 있어요. 버킷. 페일. 이게 이제 물통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버킷은 약간 도시적인 의미. 이게 버킷은 도시적인 의미래요. 페일은 전원적인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말로 그냥 물통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의 미묘한 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 번역의 방식으로는 직역과 의역이 있다. 직역은 낱말 대 낱말의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낱말 대 낱말로 번역을 하는 것만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9쪽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119쪽을 보시면 1번이 나오죠. 1번. The business made me go there. 이건 무슨 영어 수업 하는 것 같아요. The business. 이렇게 저처럼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참 강의하기가 좋습니다. 이건. 자, 그 사업이 만들었다. 이 사역동사죠. 목적어, 동사의 원형. 내가 거기 가게 만들었다. 그 용무가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들었다. 직역이라고 써서 가번 직역이. 그 용무 때문에 갔다. 뭐예요? 의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자, 그 일은 무생물이잖아요. 이게 주어가 됐다는 거예요. 무생물 주어 구문. 이거는 이제 약간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To speak frankly, 솔직히 말해서 I need at least 가로 안에 나오죠. 적어도 $10. 10,000. 그러니까 10,000가 뭐예요? 자, 10,000은 만 원이죠, 만. 근데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1,000원만 붙여도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10,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do you think, 넌 생각하느냐? money grows on tree? 돈이 나무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불의 애 이름인 줄 아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말. 번역 정말 잘한 거죠. 이해가세요? 이걸 do you know $10,000 is the name of a child? 이렇게 뭐 번역은 안 되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는 직역이고 쓰세요. 나는 의역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어와 번역. 이 대명사인데 자,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119쪽에. 자, 영어의 대명사를 1대1로 번역한 다음에 문장이 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은 영어와 국어의 대명사의 차이 때문이다. 넘기세요. 넘기면 해숙과 그녀의 어머니는 무슨 굉장한 일이 난 줄 알았다가 그가 정다운 친구 한 명을 만났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그녀를 그녀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자,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영어 원문을 자, 축자적이란 말 이건 좀 한자로 쓸게요. 이 축자가 쫓을 축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축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자, 밑줄 치세요. 인칭 대명사는 대부분 명사, 즉 호칭어나 지칭어로 환원시키고 불필요한 대명사는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해숙과 해숙의 어머니는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가 그가 정다운 친구 한 명을 만났다는 말 듣고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말에서는 대명사를 자주 쓰는 것이 이상해요. 우리말에서는. 그다음에 까치가 엄지라고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자, 또한 국어의 호칭어와 지칭어는 경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적절한 경어법의 사용도 있어요. 보세요. 그는 학생들에게 과제문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문을 제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인칭대명사는 제기대명사로 옮겨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영어에서 공부하셨죠? 셀프가 붙는 거. 셀프가 붙는 것이 이 제기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로 써보세요. 제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자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 now 이제 he heard of a woman. 그는 여자에 대해서 들었다. who had cried for him. 그를 위해서 울었던 분에게. 자, who부터 가로 열고요. him까지 가로 닫으세요. who는 이제 뭐뭐 하는이고. 그다음에 이제 heard 다음에 of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그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가번을 이렇게 쓰죠. 가번 뭐라고 쓰냐면 우리말식 해석이죠. 아니 우리말식 해석이 아니라 영어식 해석이죠. 영어식 해석이죠. 그는 그대로. 근데 나번이 바로 이제 우리말식 해석이죠.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 he, my grandfather, 할아버지가 took good care of his grandson, me. 자, grandson하고 이거 영어 시간 같은데 어쩔 수 없네. grandson하고 me는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 이꼴 관계. 동격이고 그 my grandfather 이게 뭐야? 할아버지죠? grandfather. grandson 손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자, take care of는 돌보다 영어에서 무엇을 돌보다. 여러분이 국문과를 들어왔다고 영어를 안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영어를 좀 아셔야 돼요. 뭐뭇을 잘 돌보다 어떻게 쓰냐? take good care of예요. take good care of. 이렇게 뭐뭇을 잘 돌보다. 왜 영어를 좀 해야 되냐면요. 이 우리말의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영어의 문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개국어, 3개국어 다 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말과 영어, 우리말과 프랑스어 이런 것의 의미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품사의 대응. 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위에 보면 그 밑에 것 좀 보죠. 120쪽의 밑에 오의 경우 밑에 두 줄 원문의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옮긴 오가와 제기대명사로 옮긴 오다를 비교하면 오다가 자연스럽다. 또한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때 상황에 따라 저, 자기 자신, 당신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6다의 경우 한국에서 당신이 가장 좋다. 나오죠? 당신의 손자인 그의 손자보다 이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참 재밌죠. 왜 재밌냐면 자, 당신 첫 번째 여보 당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이 뭔데 이거 나오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땐 약간 비하적이죠.
자, 세 번째, 당신께서는. 그러면 다민칭 존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이렇게 어려워요. 당신 하나가 이렇게 뜻이 세 가지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더 네 가지로 될 때는 여보의 의미의 당신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그냥 당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럴 때는 그냥 유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보 당신의 당신, 여보, 남편 아내, 다음에 당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당신이 뭔데 비하적인 거. 당신께서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 하나 가지고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자, 품사의 대응에 이제 보면 밑에 보세요. 번역문의 품사는 그 원문의 품사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직역일 때보다 의역일 때 이제 양쪽 언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원문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역일 경우 원문의 질서보다 우리 국어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7번 법화경의 원문 이런 뜻이에요. 거기 한자로 법화경 모르시면 우리말로 음을 달아주세요. 이 원문 재근리 그다음에 둔 정칭 혜태 이렇게 나오죠. 한자로 쓴다면. 그래서 이제 가가 월인석보예요. 그럼 나는 법화 경언해 습니다. 그래서 그 가번에 보면 재근이 날카부며 둔하며 정진하며 게으름을 그다음 나는 재근의 이둔과 정진과 게을움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써놨죠. 자, 그러니까 이 재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한자적으로 하면 여러 제자의 뿌리 근자거든요. 재근. 날카부며 요즘 말로 하면 날카로우며 둔하며 정진하며 게으름으로 이제 게으르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게으름을 이렇게 쓰는 게 요즘 표현이죠. 게으름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 여러 뿌리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재근이라고 하면 여러 어떤 뭐 돌을 좀 닦는 그런 어떤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7가의 경우는 체언적 어구를 용언적 어구로 품사를 바꿔 번역했고 7라는 체언적 어구가 그대로 번역되었다. 7가가 의역이고 7라는 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7가에다 의역이라고 써놓으세요. 의역. 7가가 의역. 7라가 직역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체언적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 써보세요. 용언적은 동사, 형용사. 이게 체언적 어구고 이게 용언적 어구입니다. 8번. They don't insist upon. 그들은 주장하지 않는 insist 주장하다라고 써놨어요. 주장하지 않는다. The priority 우선권을. of qualitative difference. 이게 질적인 구별이에요. difference가 구별이고 qualitative가 질적인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but merely 단지 substitute 대체한다는 거예요. non gross, for gross 이거 났죠. non gross니까 뭐예요? 비성장이죠. 그다음에 그 non gross니까 대체시킨다는 거. substitute가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질적인 구별의 우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 대신에 비성장을 대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낫냐? 그들은 질적인 구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낫냐? 밑에 보면 팔과 팔라의 번역을 비교하면 팔가의 명사 우선이나 팔라에서 우선하다는 동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이. 이해가십니까?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이라는 명사잖아요. 근데 우선하다는 동사. 그래서 가번이 직역이고 나번이 의역이라고 쓰면 돼요. 8번에 가번이 직역이고 나번이 의역이라고 쓰세요. 넘기세요. 122쪽. 122쪽에 거기 이제 보면 122쪽입니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다음.
영어 원문의 접속사를 1대1로 국어에 대응시키면 동일한 기능을 두 가지 요소가 담당하게 되어서 잉여라는 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 잉여란 말 있죠? 영어로 surplus라고 하는데 남는다는 거예요. 자, 수잔 was very sad. 수잔은 매우 슬펐다. 그리고 felt 느꼈다는 거. abyss of melancholy. 자, abyss란 말 있죠? 심연, 깊은 어떤 곳. melancholy는 우울함이죠. 우울함의 심연을 느꼈다는 거. 왜냐하면 그녀의 스위트하트가 연인이거든요. 연인이 the unknown admiral. 자, 이름 모를 제독이에요. 이 admiral은 제독이라는 뜻입니다. 제독이 was gone forever. 영원히 떠났다는 거예요. was gone, 이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died, 쉽게 말합니다. 죽었다. 수자는 매우 슬펐고 끝모를 깊은 고독을 느꼈다. 왜냐하면 연인이었던 이름 모를 제독이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하고 매우 슬펐고 끝모를 깊은 고독을 느꼈다. 연인이었던 이름 모를 제독이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때문이다가 낫죠. 그러니까 가보다 어때요? 그 구나이다 쓰세요. 이게 매끄러운 문장이라 여기다 써세요. 이게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거보다는 그냥 때문이다라고 쓰는 게 더 매끄럽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10번. Historic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이 협약의 중요성이에요. 역사적인 중요성이죠. historic이라는 건 역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significance 중요성이죠. 이건 as는 뭐뭐로서 중요한 기여로서 이런 얘기죠. 이 협약이 중요한 기여자로서의 역사적 중요성, 이 협약이 뭐뭐에 기여한다는 역사적 의의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가번이 직역이죠. 나번이 의역이에요. 10번도 그렇게 써놓으시고 11번은 두 사람이 having quitted their life. quit는 그만두다는 뜻이에요. 그만두다. 그들의 삶을 그만뒀어요. upper story of the bar. 자, upper story, 이때 스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층이라는 뜻이에요. 층. 2층이에요. 2층 upper story. 그 주점에서 2층의 살림을 그만두고 moved into the 이사 갔어. 서버스 교회로. 그리고 살았어요. 함께. with 노라스 베이비. 노라의 아기인 주디와. 그러니까 노라스 베이비하고 주디는 동격입니다. 자, 노라스 베이비 주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퀄 관계 해놓고 동격이라고 써요. 동격입니다.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 2층에서의 살림, 이거는 직역이죠. 2층에서의 살림이니까. 여기 그냥 upper story of the bar. 생활. 그러니까 이게 직역이고, 나번이 의역이에요. 2층에서 시작한 이 의역이라고요. 자, 12번도 마찬가지예요. 가번의 직역이라고 쓰시고요. 나번의 의역이라고 쓰세요. 가가 직역, 나번 의역. 자, 제럴드 was a escape. 제럴드가 그녀의 도피였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heavy slow. 이 slow가 이제 그 of underworld 지하 세계의 오토매틱 이게 기계화된이고요. 콜리어가 갱부예요. 갱부라는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갱부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광부죠. 광부들로부터의 heavy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무겁다는 의미도 이제 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헤비란 말을 쓰고,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뭡니까? 콜리어란 단어,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슬루라고 해서 이 슬루가 구렁텅이라는 뜻이에요. 구렁텅. SLOUGH라고 나오잖아요. 구렁텅로부터의 도피였다. 뭐 이게 지역이거든요. 구렁텅이로부터의 도피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갱부들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갱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부정사와 연결어미 13번. We eat in order to live. 우리는 먹는다는 건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in order to는 뭔 하기 위해서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살려고 먹는다. 당연히 살기 위해서보다는 이게 직역이고 살려고가 의역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let's go out to play the baseball. 야구하기 위해서 나가자. 이게 직역이에요. 그럼 야구하러 나가자가 의역이.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둘 것은 let's go out to play the baseball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더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몰라요. 이게 지금 플레이 더 왜냐면 영어에서는 식사명이나 운동명은 관사 불가예요. 관사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at breakfast. 이래야지 eat a breakfast가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I am very glad to meet you. 이것도 너를 만난 것이 가번이 직역이에요. 너를 만나서가 의역이고 가번이 직역, 나번이 의역이에요. 16번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보통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것이라는 의미로 그 뭐죠? 그 의미가 돼서 그래서 밑에 보세요. 124번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부정사가 있는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형식 명사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것을 사용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것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가번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할 때 일 있죠. 그러니까 16번의 가가 좋은 표현. 나는 보통 표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가번이 일이라고 하는 게 것보다 낫다. 자, 관사와 조사. 이가, 그다음 보조사 은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lived a boy on the seaside. 해변에 한 소년이 살았다. 자, 여기서 한 소년이 살았다가 맞아요. 은보다는. 왜냐면 은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은을 쓰는 거예요. 처음 설명할 때는 이를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쉽죠? 나무꾼이 살았다. 그 나무꾼은 뭐 행복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아시겠죠? 나무꾼이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요. 누가 왔니? 내가 왔어. 누가 왔니? 내가 왔어. 나는 왔어보다는 내가 왔어가 낫다는 거죠. Who was it that arrived? It was I that arrived. 이렇게 써놓죠. 내가.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창수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라고 쓰는 거는 처음에 나올 때, 은이라고 쓰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이렇게 알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25쪽 화법입니다. He said. 그가 말했다. I am very angry. 난 매우 분해. 이렇게. 나 몹시 분해.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 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로 쓸 수 있다. Are you ready yet? 벌써 준비됐니? 존이 물었다. 조안이 준비됐냐 물었다. 이렇게 이것도 뭐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22번은 그런데 그가 말했다. He was very angry.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것도 분하다고 했다가 맞냐? 분했다고 했다가 맞냐? 우리말에서는 분하다고 했다가 맞아요. 분하다고 했다. 여기 쓰는 게 맞다고요? 분했다고 했다는 X. 23번. Joan asked me where 이거 where가 아니라 whether로 고치세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where인데 이걸 whether로 고쳐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도 제가 이게 뭐인지 아닌지인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뭐죠?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못 보시더라고요. wher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하셨는데 뭐인지 아닌지기 때문에 whether라고 써요. whether. 누가 뭐 학교에다가 뭐 고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괜히 또 아는 체 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John asked me whether I was ready입니다. where가 아니에요. 준비가 됐냐고 물었다. 넘겨보세요. I wonder 나는 의아여겼다. When the plane would leave. 언제 비행기가 떠날지. 그러니까 이것도 떠나는지. 그다음에 Margaret told him 그에게 말했다. How brave he was. 자, How brave he was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왔죠? 간접 의문문. 이렇게 쓰세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됐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그 다음에 I told him to be quiet.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27번. Of course, 물론 라고 존스 씨가 말했다. We are very grateful. 매우 고마워요. 존스 씨는 물론 우린 고마워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존스 씨는 말했다. 물론 우린 고마워하고 있어. 물론 존스 씨는 말했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7 가나 27 나처럼 해준다. 물론 존스 씨는 말했다. 우리는 아주 고마워. 이거는 이제 비문법적이라고 써놨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Of course, said Mr. Jones. We are very grateful.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27번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은 가 동그라미 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다 X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렇게 표시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피동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막 길게 써놨는 당하는 거. 바로 보죠. 28번. 자, 그의 이야기가 좀처럼 말해지지 않는다. 그 자신의 말에 의해서. 영어에서 이 셀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처럼 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스스로 입에서 말해진 일은 거예요. 자, 가번 X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입으로 말해진 일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말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다. 이렇게 나번이나 다번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에 의해서 붙잡혔다. 시민한테 붙잡혔다. 이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하고 나에서 가보다는 나가 맞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에 의해서죠. 근데 의역해서 한테가 낫다. 문장 보호는 이게 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문장 안 읽겠습니다. 그냥 밑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128페이지 세 번째 줄에도 또 이게 나오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뭐 그리하여 한 예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의역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줄 쳐진 거 있죠? 31번은 the quietness 고요함이에요. after liberation 해방이라는 뜻이죠. 해방 이후의 고요함은 비록 에피머럴 순간적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에피머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순간적. 일단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create insight 통찰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본어 번역. 자, 일본어 번역은 노가 있어요. 노는 뭐뭐의란 뜻인데 밑에 32번. 노가 되게 이제 많잖아요. TV를 켜자 일본 항공 전보 여객기 추락의 희생자의 첫 실리의 생활이 방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우리 이제 뭡니까? 그 신소설 같은 경우 보면 이인직의 혈의누 피눈물이죠. 이것도 혈루가 맞는 거예요. 피눈물. 근데 혈의누라고 쓴 건 일본식 표현이나요. 그다음에 귀의 귀신 소리. 귀성이잖아요. 연애각, 연각이죠. 화열이죠. 이런 게 다 의자가 붙은 건 뭐냐? 일본어. 노예 영향이다. 노예 영향. 그런 얘기고요. 북문안의 김강일의 집에 이것도 일본어 표현이고 대동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나가던 나라의 세상 연결하는 말들 이것도 그렇고 맹모의 삼천 이것도 다 일본어 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살던이 아니라 내가 살던이라고 써서. 원래는 내가 살던 고향은 맞는 거. 왜냐면 나은데 어떻게 살던이 나옵니까? 나의 책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일본어의 표현에서 나의 살던. 일본어 노는 아무데나 막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노를 쓴 거예요. 34번. 사람이 생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람의 제일 서러워하는 일인데 이것도 사람 의보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부인과 여학생도 읍하고 장로가죠. 장로가. 여기 사람 의의 의는 가라고 쓰고 장로 의는 장로가라고 쓰세요. 자, 피동. 집안에 있는 인터폰의 버튼이 눌러지자 자동적으로 철문의 키가 열린다. 언니는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무엇을 생각해? 이게 다 일본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송금에 받고 송금 받고인데 송금에 받고 다 일본어식. 일본어는 피동을 2번 씁니다. 거의. 책이 곧잘 일본에서 보내져 왔다. 이렇게 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쪽에 보면 사양, 산업, 중동, 특수 다 이게 일본어 표현이랍니다. 37번에 나온 이 단어들 전부 다 일본에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각선 및 결식아동, 고속도로 공해, 과잉보호, 교통전쟁, 낙하산 인사, 아파트 단지 대하소설, 아파트 분양, 성인병, 수도권 시행착오, 안내양, 엽기적, 우범지대, 인재, 일조권, 잔업,
종착역, 집중호, 추리소설, 폭주적. 여러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본에서 온 거 아셨어요? 다 일본에서 온 말들이라는 거. 자, 38번. 내역, 명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뭐냐면 그 일본식 주어 방식으로 만든 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밑에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한자어는 순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 보세요. 내역, 명세보다 더 많이 써요. 대절, 뭐 대절에서 왔어. 자, 그 다음에 언도에 따른 말 많이 쓰고 취조한다는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 중에는 영어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의 표현을 이제 일본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 서비스는 애프터 세일 서비스예요. 여기 세일에 동그라미 쳐봐요. 세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에서. 빠졌다는 거. 비치 파라솔은 비치 엄브렐러예요. 우산. 블라인드는 윈도우 쉐이드 그리는 거. 컨닝하는 건 치팅,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이다. 속이기. 믹서는 블렌더라고 쓰는 거고요. 셀러리면 셀러리드맨이에요. 셀러리란 말은 원래 소금이라는 뜻인가 아세요? 옛날에 이제 소금으로 월급을 줬죠.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그린하우스, 슈크림, 크림퍼프. 자, 밑에 일본어에서는 서양어에 일부만을 잘라서 만든 외래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엑기스 뭐 이런 말 쓰는데 원래는 익스트랙트란 뜻이에요. 익스트랙트. 써보세요. 익스트랙트가 추출하다는 동사예요. 동사. 자,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뭐가 되냐? 일본으로 가면서 엑기스가 돼. 아, 이게 또 쓰다가 잘못돼 버렸네. 엑기스가 돼. 엑기스. 그 밑에 나오죠? 에라고 쓰고 끼스라고 쓰죠. 엑기스. 여기 이제 다시 오면서 엑기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 x를 다시 이 x가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x는 일본식으로 엑기스가 됐죠. 우리가 김치를 기무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132. 가라오케 가라가 거짓이라고 써봐요. 거짓 가짜. 오케가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그러니까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노래하면 한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렇죠? 가짜는 오케스트라가. 하이테크닉 줄임말. 리모컨은 리모트 컨트롤. 냉전, 압력단체 이거 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용적 표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보면 나오죠. 한 5째 줄인가요? 아무리 달통한 사람이라도 그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홍법은 홍법대사의 그 뭐 약칭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몰라보기 닮았을 때 오이처럼 닮았다, 땅콩처럼 닮았다라는 비유 표현 이렇게 쓰고요. 일본어에서는 이제 굳어진 거, 애교가 넘친다, 종말을 구한다, 흥분의 도가니, 종집을 찍다, 도토리 키재기, 미각을 드러내다, 새빨간 거짓말, 귀에 못이 박히다, 낙인 찍히다. 되게 많이 쓰는데 다 일본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한 4문제 나오는데 볼까요? 번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세요. 133쪽 2번이죠. 구조가 유사한 언어 간의 표현 형식이 단순하게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대응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지. 그렇죠? 나머지는 옮기는 거다. 그 다음에 영역이 달라서 똑같은 의미 전달이 어렵다. 번역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것도 있다. 2번. 자연스러운 거 2번이죠. 아까 했죠. 노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점을 지키라고 그랬다. 1번은 그 뭡니까? 그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그가 그녀를 그녀 이런 건 다 우리말에서는 안 좋고요. 그는 그의 손자 이것도 우리말에 안 좋다고 그랬죠. 질적인 구별을 우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질적인 구별을 우선하는 것. 질적인 구별의 우선이 아니라 질적인 구별을 우선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선해야 한다고. 121쪽 보세요. 121쪽 8번에 아까 나왔었어요. 4번 나왔습니다. 자, 넘기세요. 한국어로 번역한 건 잘못된 건 4번이라고 그랬죠? 물론 존스 씨는 말했다. 우리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 이거 영어에서는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말에서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자, 126페이지에 27번 보세요. 126페이지에 27번. 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번역해라. 살기 위해 먹는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썼어? 아까 살려고 먹는다라고 썼죠. 살려고로 고치세요. 살기 위해서를. 그 다음에 야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구하러로 고치세요. 야구하러. 너를 만난 것이 부쩍 기쁘다가 아니라 너를 만나서 기쁘다. 자, 그 다음에 1번. 그의 이야기가 스스로 입으로 말해진 일은 없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건 밑줄 치세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35쪽 정답 3번째 줄.
그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말한 일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2번.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에 의하여 붙잡혔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용감한 시민한테 이때 나왔죠? 붙잡혔다. 한테. 그 5번에 1번은 그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말한 일은 거의 없다도 되고요. 그 사람 입을 통해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라고 의역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나갔지만 5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녹화한 걸 다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벌써 이제 5월이에요. 다음 주에는 뭐 6장, 7장, 뭐 빨리 하면 8장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한번 해서 되도록이면 한 2번 정도 더 해서 이 책을 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현대시 이하 감상을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